요건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한 짝밖에 안 남았고, 그런데 새 거가 나온다니까 사야 되나?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번 4월 애플 이벤트는 미국 시간으로 4월 20일 10시, 한국 시간으로 4월 21일 새벽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6월에는 WWDC의 날짜를 먼저 공개를 했고, 그보다 2달 정도 먼저 진행되는 날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애플 4월 이벤트에 발표가 예상되는 제품들이 있죠. 그중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 5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 크게 보면 A14X 칩셋을 기반으로 두고 미니 LED와 함께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 미니 LED가 12.9인치에만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수급 문제로 인해서 발표만 먼저 하고 출시는 아마 좀 더 뒤에, 봄이 지나고 난 후에가 출시가 될 것이라고 그런 소리가 좀 다분합니다. 뭐 아이폰 때도 미니와 이 프로맥스는 발표를 먼저 하고 출시는 좀 더 후에 했잖아요. 뭐 다른 문제로 이 아이패드 프로 5 12.9인치가 더 늦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11인치가 먼저 출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게 수급 문제라고 하면 이 에어팟 맥스처럼 소도 물량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20일 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아이패드 티켓팅을 준비하셔야겠죠.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패드도 아이패드지만 뭔가 함께 출시가 될 애플 펜슬 3도 그게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애플 4월 행사 초대장 로고를 보면 스프링 로드라는 행사 이름이 써있고, 이 애플 로고가 펜으로 그린 것 같죠. 새로운 애플 펜슬은 뭔가 좀 더 짧은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애플이 전에 광학 센서를 통해서 실제 색상을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스크를 냈었는데, 이게 뭔가 스포이드죠. 갖다 대면 바로 원색을 알 수 있는, 갑자기 세상이 좋아졌구나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애플 펜슬에는 새로운 그 터치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색상인 블랙 컬러도 나올 것 같죠. 그럼 난 이것만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 활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처음 이 애플 펜슬 2를 발표했을 때 다른 기기들과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그림이 취미이시거나 아니면 업이신 분들께서는 정말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출시를 한다면 가격도 더 비싸질 것 같고, 스마트 키보드도 사야 되는데, 그럼 일단 기본 모델 한 200은 찍고 가지 않을까요?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 펜슬 2도 아이패드 프로 5에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제가 혼자 감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쭉 기다려온 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문제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맥 같은 경우 이번 행사보다 가을 행사 또는 그 후에는 11월 행사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테이션을 중국에서 미리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 에어팟 3세대, 이와 관련된 많은 루머가 있었는데요.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가 WWDC 이모티콘에서 귀에 착용한 무언가가 보여서 이게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발표일지 아니면 이게 새로 나올 에어팟과 관련된 것일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에어팟은 노캔은 탑재되지 않을 것 같고, 커널형이 아닌 이처럼 오픈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온 이미지만 본다면 에어팟 프로에 이어팁만 뺀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한번 출시가 되면 구매를 해봐야겠네요. 에어팟이 이렇게 한 짝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작 발표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구매는 안 하실 것 같지만 너무 예전부터 나온다 했던 그런 제품이라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어태그. 이 제품은 아마 예전에 완성이 되었을 텐데 다른 회사인 타일과의 문제가 있어서 제품 발표보다는 서비스적인 형태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애플이 이번 행사에서 에어태그를 출시를 할까요? 하게 된다면 타일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겠죠? 과연 어떻게 출시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될지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선 서비스가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구매들은 안 하실 거라고 했지만, 정말 작은 열쇠고리 형태로 출시를 한다면 이 역시 많은 분들께서 기능보다는 예뻐서 애플이니까 사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닐 테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용을 못하면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아까도 말했듯 이걸 다른 기기를 통해서 먼저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이 에어태그가 아닌 어떤 기기에서,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에서 지원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iOS 14.5 버전을 같이 출시를 할 텐데요. 이 iOS 14.5 버전을 간단히 보자면, 새로운 배터리 알림 서비스와 애플워치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핸드폰이 잠금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된다면 정말 편하긴 하겠죠? 이 페이스 아이디가 편하긴 한데 여러모로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 때부터는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죠. 그 외에 애플 TV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셋톱 형태는 더 가져가면서 애플 아케이드를 더욱 활용하는 그런 게임 콘솔 느낌으로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도 한국에서 당장 활용하기에는 어렵겠죠. 저는 이번 6월 WWDC 날짜를 보고선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5가 발표를 안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곧 발표를 하네요.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가 이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아마 애플 TV 이런 거 빼고는 다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발빠르게 가져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방. Rest assured I've bee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toe the line. That's fine.